전남 복지 증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전남형 복지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복지재단인데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오늘은 전남복지재단 곽대석 대표와 함께 전남복지재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곽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전남복지재단의 제3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전남복지재단을 이끌게 되셨는데요.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전남도민과 전남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향에서 고향복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합니다. 또 영광입니다. CJ그룹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 세월호 참사 등을 지원하면서 전남도청과 복지 업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전남도가 자원과 예산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고향 복지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도 많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정책 방향이기도 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온정 있는 복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작정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또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도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1996년부터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또 99년부터 CJ그룹의 사회공헌 팀장을 하면서 CJ 나눔재단과 CJ 문화재단의 사무총괄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퇴직하고는 제가 공공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CJ 나눔재단 이사, 그다음에 EBS 교육방송 사회공헌 자문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다른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받고 또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가가 글로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해외의 활동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특별히 이번 6월 달에 한국보건복지부와 중국의 민정부가 함께하는 한중사회공헌 포럼을 제가 기획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 정부에서 한국의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의 그 사회복지 분야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관련해서 MOU를 구체적으로 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대학원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업무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사회복지 경험들이 정말로 전남복지재단을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현재? 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녹여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단순히 복지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주거, 환경, 그다음에 관광, 산업 등과 연계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경험한 그 경험과 기업의 경영 마인드,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공공 마인드가 접목이 되면 균형감 있는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단순하게 그냥 사회복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화나 교통 등 좀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만큼 문제 해결 방안도 다양한 시선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전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형태의 복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남도하고 기획하고 추진했던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푸드뱅크가 막 시작될 당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건 제품을 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모집하고 분배하고 배송하는 전체의 물류 과정을 좀 저희들이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또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푸드뱅크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도에 신안복지단 설립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기업사회공헌 담당자 관련 교수들과 함께 신안군을 방문해서 군수님께 섬으로만 이어진 신안군에는 복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그때 그래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그 복지재단이 지금
아주 훌륭한 지자체의 복지자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라남도와 함께 CJ 도너스 캠프 전남 캠페인을 했습니다. CJ 도너스 캠프 전남 캠페인은 전남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한 390여 개가 됩니다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기부하면 CJ 나눔재단이 매칭해서 2배로 기부를 금을 키워서 아이들의 교육, 그다음에 급식, 난방 등 다양한 지원을 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현재 4년째 계속해서 한 19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전달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그 사업들이 도청과 CJ 나눔재단이 둘이서 했는데 좀 확대되면서 전남 모금회, 그다음에 지원단, 아동시설 그 단체들 리더들과 함께 해서 그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도 커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단체들 간에 또 담당자들 간에 그 신뢰와 이해도가 더 형성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협력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4월 16일 날 사건이 나고 4월 17일 첫 차로 제가 목표를 경유해서 진도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1월 말쯤 되는데 이 종료될 때까지 범대책본부가 종료될 때까지 약 230여일 동안에 그룹 임직원 2,800명이 약 4만 시간의 봉사활동으로 현금과 현물 등을 합쳐서 약 40억 원 이상을 봉사와 기부를 했고 특별한 것은 대한통해 물리 시스템까지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지원한 일들은 좀 기억이 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라남도에 있는 아동 관련 단체 학교, 학과, 그리고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교육청, 의사회, 약사회 등은 물론 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단체와 협력해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도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드뱅크, 신한복지재단, 또 세월호 사건에 4만 시간의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남과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주된 대상은 누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남복지재단의 사업은 주로 이제 전라남도 도청의 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와 교류 협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도민과 종사자 관련 공무원의 교육 훈련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금으로 사회복지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또 복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해서 전남 복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전남 도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 온정 있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남복지재단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인데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가 좀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전라남도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수가 39만 1천여 명으로 약 20.5%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런가 하면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은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심각한 상태이고요. 2013년도에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클로스 현상이 전라남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인구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에도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지역이 소멸될 것이다. 그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일정 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위기로 봉착되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지금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우리 지역의 좀 가파른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좀 마련한 대안들이 있나요? 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 또 일자리, 여가 등 여러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또 유지할 것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주거, 교통, 여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금 연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전라남도에는 경로당이 한 8,800여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과 문화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 경로당에서 경제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관광과 산업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좀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것도 몇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복지가 필요하고는 그 노인도 어르신도 계시겠고 또 여가 문화가 필요한 어르신도 계시겠고 또 베이비 부모 시대와 같은 아직은 사회 참여가 더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세분화 부분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라남도가 추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건강, 일자리, 여가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령화 말고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전라남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도 현재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전라남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약 8만 8천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장애인들도 14만 천여 명이 돼 있습니다. 아까 노인도 39만 천여 명이고요. 소년소년 가정 및 가정위탁 가정도 1,500여 명,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8만 7천여 명 등 상당히 많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지표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첫째, 저희 전남 복지단에서는 전남 복지 메신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냈고 개발해서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도에서 위탁받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노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민들의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했을 때 궁극적인 도민들의 온정 있는 복지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비유를 직접 들으니까 더 와닿는데요. 전남 복지 메신저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요. 최근에 개최한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복지재단에서는 제3차 전남복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열린 건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전남 복지 포럼은 지난 11월 4일 날 전남도청에서 했는데요. 아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인구 사회학적 분석과 파급 효과에 대한 토론을 했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포럼에서 이런 전남 특성에 맞는 출산 장려 정책 방향 어떤 것들이 좀 논의됐었나요? 네, 주로 이제 돌봄과 고용 그리고 출산 장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책과 제도 그리고 환경과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과 양육, 가사 등에 대한 문화적 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가사와 양육에서 양성평등이 필요하다. 남편들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장과 일터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 제도적 분위기, 환경적 분위기도 만들어야겠다는 것들이 얘기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전남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좀 대응 방향들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도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이 추진 중인지 또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과정을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남 복지 메신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8개 기관의 1,370여 명을 복지 메신저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진행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좀 읽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전남복지재단에서는 이런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마찬가지로 전남 복지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최고 관리자들의 과정, 그 다음에 모금 전문가 양성 과정, 그리고 주민들도 복지 리더 과정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과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이제 읍면동 사무소가 복지사무소로 바뀝니다. 그걸 대비해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을 이미 실시했는데 마침 교육비도 지원받고 해서 금년에는 전남 그리고 전부 광주 등 공무원 한 130여 명에게 이런 사례관리 교육을 저희가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전남복지 아카데미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좀 많이 양성이 되고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남의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출산 장려 연합 모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그 공익법인으로 출범한 전남복지재단은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인 출산 장려를 위한 연합모금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조성된 금액은 운영연을 통해서 출산 장려에 위한 사업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도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해야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22개 시군이 그 필요한 그 사업들을 개발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시작된 지 한 몇 달 정도 진행된 건가요?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1호 기부자로 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만선님이라는 오성정보통신 대표이사께서 5천만 원을 이제 기부하셔서 그 이낙연 도지사와 함께 기부 전달식을 했고요. 현재는 약 40여 명이 6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거나 기부하시겠다고 약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제가 기업체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단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도민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고 요청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이 출산장려 연합 모금 조성이 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하면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존속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그런 틈새 시장을 개발해서 촘촘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남복지재단의 출산 또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우선 제가 신안군 비금도 고향에서 섬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또 앞으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고민과 공부의 결과가 직장생활 34년 중에 17년을 계속 이어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복지 문제도 다양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여러 방면의 눈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3년이라는 임기가 남았습니다. 이 임기 동안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전남은 농촌과 도서 지역으로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에너지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수전이, 금수전이, 흑수전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듣기에는 이낙연 도지사께서 굉장히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온 복지, 그리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인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장애인 여성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고 높이고 그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를 생활 속의 복지, 온정 있는 복지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역량이 매우 강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게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만 갖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 도의 모든 문제를 도출하고 또 해결 방안을 내고 그리고 민간 자원이 개발되고 서비스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가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화, 환경, 관광, 주거 등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전남형 복지 모형을 만들어서 복지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삶이 개선되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할 계획입니다. 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복지, 또 온정 있는 복지 앞으로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새로운 조직은 사전의 준비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전남복지단은 이제 3살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설립 초기에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두 번의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남복지단 임직원들은 합심해서 전남이 살기 좋은 복지가 되도록, 온정 있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융합복지를 조성하고 함께하는 전남 공동체,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